파트 1 6장의 광합성 90페이지의 14번 문제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아노박테리아의 전자공유체 유형에 따른 광합성률을 알아본 실험이다. 시아노박테리아가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이 종은 피트 문제에 아직 우리 수업 시간 나는데 바로 오늘 할 거죠. 12번 문제에서 우리 할 건데, 시아노박테리아 중에 가장 진화된 형태들의 관계는 식물의 그것과 같습니다. 관계 2가 있고, 관계 2가 만간복합체로부터 물을 가수분해한 데로부터 전자를 받고, 그 전자를 이동시켜서 시토크롬 복합체를 거쳐서 플라스토시아닌을 거쳐서 관계 1의 전자를 보내면 그 전자를 결국에 NADP 플러스에 줘서 NADPH를 만들어내서 광합성에 안반응을 하게 된다라는 거. 가장 진화된 형태의 남세균은 식물의 그 관계와 같습니다. 근데 남세균은 세균과 식물의 중간 형태, 광합성하는 세균과 식물의 중간 형태거든요. 세균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이제 황세균 같은 경우는 관계가 1밖에 없어요. 황세균의 관계는 관계 1밖에 없고요. 관계 1은 H2S로부터 전자를 받아서 황을 만들어내고 2개의 수소이온을 내면서 여기서 나온 2개의 전자로 전자 전달계를 하면서 NAD 혹은 NADPH를 만들어내고 이로부터 광합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 형태인 이 남세균은 H2S로부터 관계 1이 직접 전자를 받을 수 있다. 이 내용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남세균은 제가 까만색 박스 친 것과 같은 관계를 돌릴 수 있다. 전자 공유체에 따른 광합성을 다음처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 세균의 관계 1은 673나노미터 빛을, 관계 2는 580나노미터 빛을 흡수한다. 그래서 관계 1은 673나노미터 빛을 가장 잘 흡수하고, 관계 2는 580나노미터의 파장을 가장 잘 흡수한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여기다 먼저 써놓는 게 좋겠죠. 673은 관계 1을 활성화시키는 빛, 580은 관계 2를 활성화시키는 빛, 그다음에 2개를 같이 줬을 때는 모든 관계를 활성화시키는 빛,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H2S가 없을 때는 H2O를 전자공유체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바로 써놔. ABC 조건은 H2가 없으니까 H2O를 전자공유체로 써. 우리가 이거는 지식형으로 알고 있죠. 얘가 전자를 주었을 때 2개의 전자가 나오며 H2O로부터 2개의 수온이 생기며 2분의 1 O2가 생긴다. H2 있을 때는 H2S를 최초 전자공유체로 쓴다. 그러니까 DEF에서는 H2S를 전자공유체로 쓰는데, 얘가 전자를 주게 되면 2개의 H 플러스 전자가 나오고 황이 만들어진다. 이걸 알아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니은 보기에서 F는 H2S만 있는 조건이잖아. 그럼 H2S를 전자공유체로 쓰면 전자를 전달했을 때 황이 생성된다는 거. 실제 황세균과 같은 경우, 아니면 H2S를 전자공유체로 쓴 남세균에서는 그 세균 주변에 황이 축적됩니다. 자, 그 다음에 H2S가 있을 때는 관계 2를 활성화시켰을 때의 광합성률이랑 1과 2를 모두 활성화시켰을 때 광합성률이 같죠. 그렇다는 건 2를 활성화시키는 빛을 줘도 H2S가 있을 때는 관계 2는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가 있죠. 그래서 H2가 있을 때 E와 F를 비교해 봤더니 광합성은 관계 1만 사용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딕은 맞는 보기가 되고요. 그다음에 C에서 최초 전자 공유체로 나온 전자는 관계 1로 직접 전자를 전달하냐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처럼 관계 1로만 전자를 전달했을 때는 관계 1하고 2를 다 활성화시킬 때 광합성률이 똑같으니까 C에서 만약에 최초 전자 공유체로 나온 전자, 근데 이거는 문제 조건상 H2O로부터 나온다는 거 우리
미리 그냥 분석했어. ABC는 H2O를 전자공유체로 쓴다. 그 전자는 관계 1로 직접 전자를 준다면 1만 활성화시키는 거랑 1과 2를 활성화시키는 거가 똑같은 결과가 나왔어야죠.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얘는 관계 2로 전자를 준다는 걸 추론할 수 있고요. 지식형으로도 H2O는 남세균에서 관계 2로 전자를 준다. 이거 우리 12번 문제에서 할 거예요. 그래서 지식형으로 틀리다. 그래서 기억은 틀리고 니은 디귿만 맞아서 6번이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조금 더 분석하면 답을 벌써 찾았죠. 근데 조금 더 분석하면 자, 이 실험 과정 가와 나는 제가 이미 설명했어. ABC는 H2S가 없고 DEF는 H2S가 있고 각각의 파장을 비치면서 광합성률을 측정했다. 이 실험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었냐면요. 자, H2S가 있을 때는 아까 우리 분석한 것처럼 관계 2를 활성화시키는 거랑 관계 1, 2를 활성화시키는 건 똑같다. 그렇다는 건 관계 1에는 H2S가 전자를 주며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어떤 광합성 산물이 광합성을 하는 데는 1과 1을 다 활성화시켰을 때랑 똑같으니까 1은 2배 더 전자 전달에 있어서는 하위 단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1만 활성화를 시켜도 광합성이 만약에 10이라고 하면 1과 1을 동시에 활성화시켜도 전자는 H2S가 1에만 주니까 두 개를 활성화시켜도 10이 되는 거지. 만약에 반대로 1의 전자가 2로도 간다고 한다면 관계 1만 활성화시켰을 때 광합성률이 10이라고 하면 1과 2를 동시에 활성화시키면 1의 전자가 2로 더 빨리 가면서 뭔가 광합성 산물들이 더 많이 만들어지니까 10보다는 커져야 되겠죠. 네, 그렇지 않으니까 이걸 우리가 광합성의 관계의 순서를 알 수가 있어요. DEF를 통해서 관계 2 다음에 1로 전자 전달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다고. 1 다음에 2였다면 2와 F의 데이터가 달라졌을 거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관계 2와 1 순서대로 전자가 전달되는데 관계 2와 1을 동시에 활성화시킨 거는 각각의 관계를 활성화시킨 것들의 합보다 더 크죠. 우리 이건 이미 풀어봤죠. 이걸 우리가 시너지 효과라고 했죠. 시너지 효과. 그래서 H2S가 없을 때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서 두 개를 다 활성화시킬 때 광합성이 더 많이 일어나려면 관계 H2S가 없을 때 H2O가 전자를 준다고 했는데 걔가 만약에 관계 1에만 전자를 준다면 관계 2를 활성화시키는 두 가지 조건에서 전자 광합성이 더 많이 되지 않습니다. H2O의 전자가 2에 가야 2만 활성화시켰을 때 10. 근데 2와 2를 동시에 활성화시키면 얘가 더 빨리 전자가 이동되니까 15, 20 이렇게 더 많은 광합성이 일어날 수 있는 거야. 이거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제가 설명해 드렸죠. 숫자를 들어가면서 이야기했잖아. 그래서 둘이 시너지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 1 순서에다가 H2는 2한테 전자를 준다는 걸 추론할 수 있어. 만약 H2가 1에만 전자를 줬다면 두 개를 같이 활성화시키는 조건에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거라고. C는 최초적 전자 공유체가 H2O야. H2가 1의 전자를 줄 수도 있고 2의 전자를 줄 수 있는데 1의 전자를 주면 시너지 효과가 안 나타나. 2의 줘야만 나타나는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났으니까 C에서 H2O는 전자를 관계 2로 준다라고 데이터 분석을 좀 더 심도 깊게 우리가 해봤습니다. 어쨌든 답은 계속 똑같아요. 6번으로 똑같은데 기억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한 겁니다.